이번은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이죠. 세계사로 뉴스 읽기 시간입니다.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N번방 사태 때문에 굉장히 한국이 떠들썩합니다. 네네. 일각에서는 N번방 가해자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을 정당화했던 그 논리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마녀 사랑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잖아요. 마녀 사냥이요. 예.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마녀 사냥이 과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네. 마녀 사냥이 시작이 된 게 중세시대죠? 그렇죠. 중세기는 이제 암흑시대였고, 네. 또 신의 세계였기 때문에, 종교 밖에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이제 나쁘게 보았던 그런 시대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마녀 이미지는 뾰족 모자 쓰고 서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맞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림 동화의 영향이 큽니다. 이 역사에 이미지 심어준 게. 네. 근데 이제 그 마녀 사냥이 시작된 건 대개 한 1350년경에서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 네. 그 다음에 1750년까지 거의 400년간 그것이 창궐을 했는데, 네. 가장 극심했던 때가 1550년에서 1650년까지 약 100년간이 가장 심했다고 그럽니다. 그 패스트가 가장 심했을 때 그러면 마녀가 등장했다는 말씀이시죠? 마녀가 등장한 게 아니라 이제 마녀의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몰아가는 거죠, 마녀로. 그렇죠. 예, 이제 어느 집단 사회나 그 공동체에도 주수를 하거나 이제 산파를 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무속인 것 같이.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형을 시키고 하는 뭔가 좀 대리 충족 내지는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되게. 사회 혼란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녀의 이미지와 마녀의 뜻은 악하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주술사 같은 역할 정도였다. 옛날 그렇죠. 거죠. 주술사 같은 역할인데, 그 남자는 이게 마법사라고 그래서 네거티브한 미역 그게 없거든요. 네. 이게 영화나 그런 데 봐도. 그렇죠. 근데 이제 마녀 그러면 여자 마법사인데, 그 여성에 대한 상당히 선입견이나 그 부정적인 그게 너무 심한 거죠, 여기에도. 그래서 이제 마녀는 공동체에서 출산, 질병 치료, 네. 의료 기능을 담당하거나 점치고 묘약을 만드는 주술적 기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부터 이제 그 기독교 외적인 것은 전부 이단으로 쳐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그 요괴 내지는 마을의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아주 그 부정적인 존재다 해가지고 드디어 시작한 게 이제 마녀 사냥인데, 네. 이게 원래 마녀 재판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교회에서 했거든요. 종교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네네. 종교적으로 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세속 법정에서 그걸 다룹니다, 이게. 마녀 사냥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마녀 사냥이 굉장히 여론 재판, 인민 재판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때 무슨 근거가 있나요, 마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도 네. 없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재판을 하거나 세속적으로 재판을 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나라에 무슨 위기가 닥친다, 역병이 돈다, 또는 정치적인 실패를 했다. 그럼 뭔가 좀 이 백성들이나 그 마을 사람들 갖다가 좀 뭔가 그 분노를 표출시킬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병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 여자의 잘못 주술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끌어다가 마녀 사냥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화형시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마녀만 없애면 우리는 과거처럼 평안해질 거다라는 면목이 그렇죠. 필요했던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그 중세기 때 1500년대에 이렇게 그 마녀 사냥이 극심해지는 이유는 100년 전쟁 끝나가지고 완전히 그 유럽이 황폐화됐고, 그 100년 전에는 또 패스트로 완전히 참 수천만 명이 죽었고, 네. 그 다음에 1453년에 동로마 지역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향후로 굉장히 강성해지니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다 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이제 몰아가지고, 하나의 대리 분풀이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또 가톨릭 신앙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앙적인 가톨릭 시각으로만 보면 마녀라는 존재, 그러니까 주술사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교도로 받아들여지고. 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마녀를 때려잡는 법에 대한 그 책이 나옵니다. 아, 책이요? 네, 1486년에 출판된 책인데, 네. 그 요하네스 슈프랭어라는 사람하고 하이리히 크레머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공유를 한 건데, 교황이 이걸 인증까지 해줬어요. 그 내용을 보면 마녀에 대한 식별법이라든지, 네. 또는 구분하는 법, 또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는가 하는, 말하자면 그 마녀를 구별하는 매뉴얼 같은 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혹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녀를 갖다가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증명을 하느냐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눈물 시험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녀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나 없나 보고, 바늘로 찔러가지고 아픈가 안 아픈가 그것도 보고, 네. 그다음에 불로 달궈진 새로 지져가지고 아파하는지 불의를 걸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다 빠뜨려가지고 물에서 빠져 죽으면은 그건 끝이고, 네. 떠오르면 마녀라고 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목적이 결과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판별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는데 이제 그 형식은 따지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니까 아주 악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는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이 책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20판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책은 다시 말하면 마녀의 망치라고 그러는데, 제목은. 네. 다시 이걸 부연하면은 마녀를 때려잡는 망치예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이 마녀 사냥으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요. 네. 마녀 사냥의 그 마녀 재판의 모든 비용을 마녀로 지목된 사람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마녀 용의자가 되면 본인이 돈을 다 내야 되는 건가요? 돈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 도구 대여료부터 고문 기술자 임금에다가 판사 재판 참여하는 판사의 비용, 그다음에 그 마녀로 확정될 경우 화형을 집행하는데 화형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는 화형에 처해진다면은 그 마녀의 재산은 모두가 몰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이 마녀임을 증명하고 자신을 마녀로 본 자에게 전 재산을 뺏기는, 이미 그 계산된 하나의 그 악의적인 그 재판이었죠. 네. 근데 그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많은 비용들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활한 것이 그 가난한 마녀가 아니라 부유한 마녀를 잡습니다. 아까 용의자 자체를 부유한 사람으로 지목을 하나요? 그렇죠. 대개 이제 그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은 그 미혼이거나 과부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게 밑보인 돈 많은 과부를 지명하는 거죠. 돈 많은 그 과부를 지명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 사람들로 볼 때는 잔인하게 여러 가지 구경하고 돈도 뺏고 하는 아주 좀 악의적인 그런 그 재판이었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마녀 사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마녀의 역사를 쭉 들어보니까 요즘에 왜 이 특정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걸 마녀 사냥이라고 표현하는지 저희가 좀 감이 오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마녀 사냥으로 목숨을 잃은 대표적인 유명한 사례가 잔다르크죠. 네, 잔다르크인데 이제 잔다르크는 마녀 사냥으로 이제 화형을 당한 게 아니라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국이 잔다르크를 그 포로로 임계를 받았는데 죽이기는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조국을 위해서 싸운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으니까 마녀로 몰아서 화형한 거죠. 당시에 그러면 이 마녀 사냥, 마녀 재판을 받고 처형당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어진 것은 통계가 안 나오고 유럽에서는 대개 지금까지 학자에 의하면 한 50만 명이 처형당했다는 설도 있고, 또 어느 독일 기록을 보면 6만에서 4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종잡을 수가 없는데 놀라운 사실이 1990년대에도 탄자니아에서 200명에서 400명의 사람이 마녀 사랑으로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잔재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기록이 일상화됐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죠. 공식적인 집계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그 시대에 마녀 사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마녀 사냥이 사라진 건 언제쯤인가요?
대개 이제 법과 과학이 자리를 제대로 잡은 2차 대전 전후에서 유럽에서는 사라지고요. 네. 미국은 넓은데 의외로 참 미신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1970년 후반부터는 완전히 없어졌는데 2003년 3월 5일에 교황청에서 이 사과문을 발표하죠. 마녀 사냥은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 교회가 한 잘못 중에 하나다 하고 정식 사과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중세 시대처럼 마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죠.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많은 뉴스나 사건들에서 마녀 사냥을 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자주 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개념으로 마녀 사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또 있었다고요? 그렇죠. 1950년대에 그 미국에서 벌어진 메카시 선풍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게 이제 6.25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에서 그 공산주의자 색출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뚜렷한 증거나 그 이유도 없이 지목하면 찍히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마녀 사냥입니다. 네. 찰리 채플린도 여기에 걸려가지고 영국으로 도망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이 메카시 선풍이 그 6.25 전쟁이 벌어지는 내내 미국에서 미국 사회를 뒤집어놨죠. 아, 그렇군요. 오늘 정말 네. 예. 결국 그 메카시도 이제 거기에 반대로 거꾸로 당했죠, 또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마녀 사냥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어떤 역사와 의미를 가지게 됐는지 재미있게 공부해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